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주말 농장,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농막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 규제가 대다수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 농장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앞으로 좀 변형이 돼서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농막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농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취소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입법이 됐었고 입법 예고가 됐던 게 어떻게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주요 안이 어떤 거였는지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네.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취소가 빠르게 된 거죠. 아주 빨리 됐습니다. 네. 23년 5월 11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농막에 대해서 불법 증축하거나 뭐 별장 사용을 한다. 이런 위반 사례를 이제 감사원 보고가 나왔었고 네. 이것들에 대해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게 골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걸 거대하게 좀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필지를 이제 농지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네. 길을 만들고 그 농막에 대해서 촘촘하게 여러 가지를 지어가지고 그 농막을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의 뭐 별장이나 펜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 실질적인 농막의 입법 취지랑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농막에 대한 사후관리의 한계점 이런 것들이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법이 나온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세법적으로 좀 중심이 뭐냐면 농막을 약간 주거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농막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법상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취득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주택에 따른 그다음에 뭐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아주 강조가 됐었었고 네. 근데 이게 반발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탄원서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들어갔었고 네. 그것에 따라서 한 달 만이죠. 6월 19일 날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한 달 8일 만에 맞습니다. 취소가 된 네, 거죠.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대다수의 이제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 농작이 말 그대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감안해서 좀 현실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걸로 우선은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난 건데 네.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제 또 그겁니다. 결국은 약간의 형태 변형이나 아니면은 그 실태를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입법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안이 나왔었고 그게 취소가 됐으면 어떤 형태로 바뀌겠구나 이런 걸 한번 염려에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원성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나 봐요. 네, 이렇게 엄청 컸었습니다. 한 달 8일 만에 중지가 될 정도면 그렇다면 농막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주택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농지 필지별로 이제 농막의 연면적 자체를 이제 좀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설치를 감안했을 때 주말 체험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인데 네. 여기서 66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막은 뭐 7제곱미터만 지어라. 그다음에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3제곱미터만 지어라. 근데 7제곱미터면 거의 뭐 2평, 3평 남짓이기 때문에 너무 좁은 공간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두 번째로는 부속 시설에 대해 연면적을 구체화했습니다. 뭐 데크 같은 거 원래 못 짓는데 네. 데크도 연면적을 포함을 해서 20제곱미터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주거 목적 판단 기준. 지금 3가지가 이제 나오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뒤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이게 농막이 계속 뭐 건축물이냐 가설 건축물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가설 건축물로 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입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실질적으로 농막으로 쓰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전기, 수도 정화조. 왜냐하면 이제 사실 농막이어도 거기서 전기를 끌어와서 쓴다거나 수도를 써야 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 뭐 대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죠. 네, 네. 결국은 그러면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3가지의 이제 중점적으로 나왔던 안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농막이다. 네. 말 그대로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는 세법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러네요. 판단이 됐습니다. 네, 주거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작업 중에서 일시 휴식을 벗어난 야간 취침,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뭐 여가시설 활용 이러게 되면 말 그대로 농막이 아니다. 물론 취침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농장을 한다는 목적은 뭐냐면 주말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도 농사를 짓고 숙박한 다음에 일요일 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막에서는 그걸 사실은 하지 말라라고 이번에 물론 취소가 됐지만 개정안이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일시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이 25% 이하만 써라. 그러면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서 25%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적은 면적이죠. 뭐 5제곱미터만 말 그대로 바닥에서 쉬란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사실상 농막에는 농기구만 두라는 얘기가 돼서 네. 그것에 일하다가도 대해서는 멈추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는데 네. 떼약볕에 사실은 뭐 1시간 정도도 못 있습니다. 거의 사실 그쵸. 거의 50분 있다가 10분 정말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공간이 진짜 필요해요. 네. 근데 농막이 사실 뭐 그래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진짜 숨 막히는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네, 농막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저런 이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은 주거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막이 주거 목적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농막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금 네. 말씀드렸던 주택 수도 카운팅이 늘어날 거고, 음.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과세를 받는데 큰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이 하나 있었고 이 주택을 팔 때 당연히 주택이 하나니까 나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막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농막이 주거용으로 썼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 주택수를 2개가 돼서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라고 나오게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진짜 펼쳐지겠느냐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그 하나의 그 건축법상 형태가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아, 네, 오피스텔은 사실은 사무실로도 쓰고 필요하면 사무용, 거기서 주거용. 네, 주거용으로 쓰는데 네. 사실 통계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세법상 아예 원칙이 되어 있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과세 받는데 판단해 보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내부를 사진을 찍어서 주라. 그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주거용 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다양한 예규와 사례가 나왔고 뭐 대법원 판례나 그다음 법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많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관련된 형태들이 다 주거용으로 계속 입증이 돼 버리는 거죠. 네. 농막도 처음부터 결국은 계속 그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나의 비과세 문제, 그다음에 나의 주택 수에 따른 뭐 취득세, 중과세나 이런 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농지를.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농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의 주택수에 카운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고. 그렇죠. 네. 당황한 일이 많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법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뭐 고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을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농막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에는 또 포함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은 안 됐지만 하나씩 이슈화로 떠오를 수 있고 가장 큰 핵심은 내 주택 하나에 대한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농막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꼭 염려해 두시고 네. 본인의 자산 관리, 그다음에 농막을 혹시나 취득할 때 추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법이 바뀐 다음에 농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사실 주말 농장을 좋아하시고 또 도시농업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요즘 농장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이렇게 경작을 직접 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다른 가맹
감면을 포함을 해서 일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바로 농지 자경 감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개정이 됐으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축소가 됐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저도 이거 관련돼서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 영상 찍었을 때 조회수가 그다음 댓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자경감면이라고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8년 이상 농사를 이제 계속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농지에 대한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동으로 가치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사실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득이 정말 작아요. 네. 정말 작은데 그 농지를 팔았을 때 그 농지 팔 때도 세금까지 더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더 농사를 짓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지가 남아나질 않을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양도소득세를 일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억 원을 빼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하고 약간 활성화하겠다 입법 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농지 내에 농막이 조그맣게 있었고 그 농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성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못 받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농지만 자경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농사와 관련된 농막이나 그 관련 부대 시설도 다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네. 근데 농막이 주택으로 인정받는 순간 이거 농막이 말 그대로 자경감면 농지랑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 받는다라고 따로 계산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인정받는 순간 다양한 형태로 세금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가 취소가 됐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가 또 됐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막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장원 세무사께서 직접 뭔가 이 농막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뭐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주말 체험 농장이나 소규모 농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상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 장사가 아니라 네.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 네. 오히려 돈을 더 쓰죠. 그리고 본인들이 먹고자 예, 신선한 맞습니다. 걸 먹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고도의 뭐 농업 생산성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험 활동, 뭐 네. 자녀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목적도 있고 취미 생활이 목적이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거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큰 병이 있으신 거예요. 암이 걸리셔서 유기농 필요해. 예, 그거가 필요한데 유기농 식품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도 물론 이제 믿을 수 있겠지만 불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길러서 내가 그걸 먹겠다라고 해서 그러게 요양 목적으로 그러게 농사도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농사를 정말 지어보면 아시지만 정말 힘든 작업이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근처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뙤약볕에 햇볕을 피할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해버린다라는 건 사실은 엄청 적합하진 않고 물론 최근에 이제 농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네. 그 농막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또 이런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농막이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통계치로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번 참에 약간 양성화를 해서 먼저 드러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행 강제금이나 뭐 철거를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서 차라리 농막에 대해서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안 다음에 입법 과정으로 넘어가면 좀 더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농막 관련 입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